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Play and Joy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조이 얍! 옛날 어느 마을에 턱에 커다란 혹이 달린 마음씨 좋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 어느 날 혹부리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 비를 피하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허름한 집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지. 아유, 왜 이렇게 으스스해? 아유, 무서워라. 안 되겠다. 노래나 한 곡 불러야겠다. 어떻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할아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구만. 훌륭해.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야. 공기 반, 소리 반. 아주 정확해. 내 평생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이야. 할아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그게 제가 원래 좀 노래를... 알았다! 그 혹에서 나오는 거야, 혹! 그 노래가 혹에서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정말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게... 혹부리 할아버지는 순간 꾀가 떠올랐어. 예, 맞아요!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럼 그 혹이랑 이 도깨비 방망이랑 바꾸자! 예? 이 혹이랑 그 도깨비 방망이랑요? 그래! 이 도깨비 방망이를 줄 테니까 어서 그 혹을 줘! 도깨비들은 바로 혹을 떼어냈어. 혹 떨어졌다! 혹이 없어졌네! 그래, 이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한다는 거지? 자, 도깨비 방망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나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겠지? 가자, 얘들아! 그래, 가자!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방망이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혹부리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아빠 진짜!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혹부리 할아버지는 심술쟁이 할아버지에게 다 말해줬어. 그게 정말이야?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곧장 도깨비들이 나타났던 빈집으로 달려갔어. 노래 불러봐야겠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잠시 후 도깨비들이 나타났지. 오, 할아버지 노래 좀 하네. 아유, 제가 노래를 좀 하죠.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짜잔! 이 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지난번에 준 혹도 가짜더니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 혹도 마저 가져가서 노래나 실컷 부르고 살아라!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할아버지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 아니 이게 뭐야? 혹이 하나 더 생겼잖아.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란 정말. 아유 이게 아닌데. 잘 됐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혹 데려갔다 남의 혹까지 달게 되었어.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아저씨가 살았어. 내 방귀가 좀 셌나? 방귀쟁이 아저씨가 지나가는 걸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나. 역시 나무하는 건 제일 쉽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방귀를 아주 제일 잘 낄 거야. 나보다 방귀 잘 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니, 그 방귀 잘 낀다는 놈 얘기 들어보셨어? 아니, 그 놈이 방귀를 끼면 막 다 날아가 버린다는디. 아니, 근데 그 놈보다 그 다른 아줌마 얘기 들어보셨어? 그 아줌마가 방귀를 더 잘 낀다는디. 사람까지 날려보낸대. 어머 세상, 참말이유? 뭐? 나보다 방귀가 세?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지. 이 이야기를 엿들은 방귀쟁이 아저씨는 화가 나서 아줌마네 집을 찾아갔어. 이 집인가? 거기 계세요? 여기 방구 아주 잘 낀다는 아줌매 댁 맞습니까? 나보단 아니겠지만. 누구세요? 저희 엄마는 왜 찾으시는데요? 네 엄마가 그렇게 방귀를 잘 낀다면서? 저희 엄마 방구 한 방이면 다 끝나요. 그래? 아, 그래서 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셨는데? 몰라요. 아저씨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진짜. 몰라? 그렇다면 내 방귀 맛을 받아라! 아저씨 방귀에 아들은 날아가 버렸어. 아들, 엄마 왔죠? 아들! 어머, 아들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방귀? 아, 방귀 뭐? 아저씨가 나한테 방귀 껴서 여기까지 날라왔어. 엄마보다 방귀 잘 끼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알겠어. 이놈의 영감탱이를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너무 아파. 화가 난 방귀쟁이 아줌마는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니, 방귀 좀 끼신다면서요? 이 구역의 최고의 방귀는 저 하나입니다. 좋아. 그럼 내 방구 맛 좀 봐라.
알았어. 이에 질세라 아저씨도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지. 방귀쟁이 아줌마와 아저씨의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어. 그런데 그때 아줌마의 빨래망망이가 강물로 퐁당 빠지고 말았어. 방귀쟁이 아줌마와 아저씨 때문에 괜한 새우와 가자미만 다치고 말았어. 그래서 이때부터 새우의 등이 굽고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 거래. 옛날 한 나무꾼이 너무 가난해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며 산을 넘어갔어. 그런데 그때 진짜 호랑이를 만난 거야. 형님!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적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 제 형님이신 것 같습니다. 형님! 저의 형님이 확실합니다. 제 형은 굉장히 미남이라고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까 제 형님이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합니다. 같이 보러 갑시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만나 매우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지. 호랑이는 꽤나 속는 눈치였어. 그래,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좀 워낙 미남이긴 했었지. 하지만 지금 이 꼴로 어머니를 뵐 순 없어. 호랑이로 어머니를 만났다간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 그러시다면 뭐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꼭 안부 전해드리게. 알겠습니다, 형님.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 뒤로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꼬박꼬박 돼지를 가져다 놓았어. 나무꾼과 어머니는 호랑이 덕에 부자가 되었지. 호랑이가 색시도 얻어주어 장가도 갈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 어머니!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도 하지 않았어. 나무꾼은 문득 호랑이의 소식이 궁금해졌지.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요. 색시, 요즘 도통 호랑이가 보이질 않네요. 저에게 많은 걸 도와주었는데 소식이 끊기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호랑이 덕분인데. 색시, 호랑이 굴에 잠시 다녀와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무꾼은 호랑이 굴로 향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호랑이는 죽고 새끼 호랑이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형님 제발 눈을 떠보세요. 형님! 아버지는 인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청년이 비단 보자기를 들고 광가에 찾아왔어. 원님,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그 속에 든 게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엽전인 것 같습니다. 시골 청년은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마음씨는 착했어. 그래? 어디 한번 그 보자기를 보자. 원님은 보자기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정말 엽전이 들어있었지. 보자기 안에 엽전은 200냥이나 있었어. 넌 이 보자기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요.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밖에서 누군가가 원님을 애타게 찾으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 나으리! 나으리! 너는 또 무슨 일이냐?
예, 원님, 저는 지난밤 술이 취해서 엽전이 든 비단 보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요. 그래? 잘 됐구나. 마침 여기 보자기를 주운 사람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거라. 보자기 주인은 미련한 시골 청년의 모습을 흘끗 바라보고는 말했어. 제 비단 보자기에는 3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참 이상하구나. 이 비단 보자기에는 200냥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 보자기가 자네 보자기가 아닌 것이로군? 아닙니다. 제 것이 맞습니다. 어젯밤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정말 300냥이 들어있었단 말이지? 틀림없이 3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네는 분명 300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보자기는 자네 보자기가 아닌 모양이로군.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자네 보자기를 주워온 사람이 있거든. 그때 다시 연락하마. 원님은 시골 청년에게 보자기를 주면서 말했어. 그리고 너는 이 보자기를 가지고 있거라. 200냥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은 네 것이 될 것이야. 보자기 주인은 자신의 엽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자 마음이 다급해졌지. 나리, 잘 생각해보니 200냥이 맞습니다. 아휴, 제가 좀 술에 취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했나 봅니다. 고이한 놈, 감히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발 살려봐 주십시오. 원님은 욕심 많은 보자기 주인에게는 벌을 주었고 착한 시골 청년에게는 엽전 200냥을 상으로 주었대. 옛날 페르시아에 알리바바와 칼심이라는 두 형제가 살았어. 형인 칼심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매우 부유했고 그에 반해 알리바바는 나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 그러던 어느 날 알리바바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적들 무리가 우르르 숲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 알리바바는 겁이 나 얼른 몸을 숨겼어. 대낮에 도적들이 어딜 가는 거지? 알리바바는 조심조심 도적들의 뒤를 밟았어. 한참 후 도적들은 커다란 바위산 앞에 멈췄지. 열려라 참깨! 일당의 우두머리가 주문을 외우자 바위가 움직이더니 그 속에 동굴이 나타났어. 도적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들고 모두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 알리바바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 잠시 후 바위 문이 열리면서 도적들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어. 저긴 보물을 숨기기 위한 은신처가 틀림없어. 알리바바는 주위를 살피며 동굴 앞으로가 크게 외쳤어. 열려라 참깨! 바위가 다시 열리자 알리바바는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엔 반짝이는 금은보화들과 보석들이 넘쳐났지.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도둑들이 눈치 못 채게 동전들을 가져가야겠다. 알리바바는 동전을 쓸어 담고 얼른 집으로 향했어. 모르지 않아! 어서 와서 이것 좀 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황금이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알리바바는 좀 전에 일어난 일을 하녀인 모르지아나에게 모두 말해주었어. 그 문 앞에서 열려라 참깨 하면은 문이 열리고 닫혀라 참깨 하면은 닫히는 그런 신기한 동굴이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도둑들은 거기다가 훔친 보물들을 숨기는 것 같아. 우리가 거기 있는 보물들을 몰래 가져오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모르지 않아? 그리고 얼마 후 알리바바의 형 칼심은 최근 부족한 돈을 빌리러 왔던 알리바바가 오지 않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 요 며칠 동안 돈이 궁하다고 찾아오던 녀석이 안 오니까 이거 이상한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칼심은 곧장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어. 알리바바! 알리바바! 형이 여긴 어쩐 일로? 아니, 내 동생 잘 지내고 있나 보러 왔지.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이 형한테 다 말해.
아, 형제 좋은 게 뭐야. 형님,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걸요? 재산? 알리바바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더 이상 형을 속이지 못하고 모두 사실대로 말해주었어. 하지만 형, 이 사실이 도둑들에게 알려지면 엄청 큰일 납니다요. 걱정 마렴. 내가 너 목까지 아주 두둑히 챙겨주마. 아, 근데 그 주문이 뭐라 그랬지?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좋았어. 다음날 칼슘은 곧바로 바위산으로 향했어. 그리곤 얼른 주문을 외쳤지. 열려라 참깨! 이제 난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거야. 칼슘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었다니. 내가 이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야겠다. 칼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석들을 자루에 쓸어 담았어.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 어머, 이제 도둑들이 오나 보네. 얼른 여길 탈출해야겠다. 잠깐만, 근데 나무가 뭐였지? 열려라 옥수수? 열려라 고구마? 아이, 열려라 문! 열려라 문! 모르겠어, 나무가 뭐였지? 열려라 감자! 그 순간 도둑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 칼슘은 도둑들을 보자 꿈쩍할 수 없었지. 우두머리는 칼슘을 보자 단번에 베어버리고 시신을 둔 채 동굴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형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동굴로 향했어. 동굴로 들어가자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 보석들과 함께 형이 싸늘하게 죽어 있었지. 안 돼! 형님! 알리바바는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에게 동굴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곳으로 가 도둑들에게 들킨 모양이야. 살해당한 걸 알면 여길 금방 찾아낼 거예요. 이를 어쩐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약사한테 가서 약을 받아올게요. 그러면 사람들도 형이 병에 걸려서 죽은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지. 시신이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곳을 아는 자가 또 있는 게로군. 더 이상 들키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마을로 내려가서 누가 최근에 죽었는지 알아내! 도둑들은 마을로 내려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우두머리는 마을의 약사에게 알리바바의 하녀가 형의 약을 지어갔지만 형이 끝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알리바바를 의심했어. 다음날 우두머리는 기름장수로 변장해 알리바바의 집으로 찾아갔지. 우두머리는 기름통에 진짜 기름 대신 부하들을 숨겼지. 누구 없어? 누구시오? 난 기름장수이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루만 쉴 곳을 찾고 있어. 이런. 얼른 들어오시오. 우두머리는 알리바바의 집에 기름통들과 함께 들어갔고 모르지아나는 음식을 내왔어. 순간 모르지아나는 기름장수가 허리에 단검을 차고 있는 것을 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저건 평범한 기름통이 아니었어. 모르지아나는 기름통이 있는 쪽으로 가 기름통을 똑똑 두드렸어. 대장, 지금 나가서 저놈의 목을 칠까요? 모르지아나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기름을 뜨거운 불에 팔팔 끓이곤 도둑들이 들어있는 기름통에 들이부었어. 도둑들은 기름통 안에서 괴로운 신음을 내며 서서히 죽어갔지. 새벽에 우두머리는 기름통을 확인하러 나왔다가 죽어있는 동료들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 다음날 모르지아나는 알리바바에게 지난밤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 모르지아나, 너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구나. 이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지? 이제 너를 내 하녀가 아니라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 나의 이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자꾸나. 네, 고맙습니다, 주인. 아니, 알리바바님.
우두머리는 자신도 죽을까 모습을 감춰버렸고 유일하게 동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알리바바와 모르지 않아밖에 없었지. 그로 인해 부자가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어. 하루는 동생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개암 한 톨이 뚝 떨어졌어. 맛있는 개암이잖아. 어머니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때 개암 한 톨이 또 굴러오는 거야. 이건 형님 가져다 드려야지.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 동생은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다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어. 살았다. 오늘은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집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동생이 오두막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려는데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배고파. 맞다. 개암이 있었지. 개암을 꺼내 깨물려는 순간 어디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생은 깜짝 놀라 다락으로 뛰어 올라가 숨었어. 도깨비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집이 도깨비 집이구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금은 부화가 와르르 쏟아졌어. 동생은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던 개암을 꽉 깨물었어. 딱 하는 소리에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뚝딱 휘둘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당장 산으로 올라갔어. 대충대충 나무를 베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암 한 톨이 뚝 떨어졌어. 옳지.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긴 내 거. 또 한 톨이 떼구르르르 굴러왔어.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한 내 거. 다 내 거. 욕심쟁이 형은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었어. 해가 쨍쨍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이 갔던 오두막을 찾아갔어. 일찍 가서 도깨비들을 기다려야지. 이윽고 밤이 되자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뚝딱. 형은 이때다 싶어 개암을 꽉 깨물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도깨비들이 놀라서 도망치기는커녕 숨어있던 형을 찾아냈어. 저기 있다! 잡아! 너가 방망이를 뺏어간 놈이구나. 잘 걸렸다 요놈. 도깨비 맛 좀 봐라. 야!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욕심쟁이 형을 괴롭혔지. 아침이 되어서야 도깨비들은 사라지고 욕심쟁이 형은 실컷 얻어맞아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로 형은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 하지만 이 소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 어마어마한 방귀를 뀌는 방귀쟁이 소녀였던 거야. 그런 소녀는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게 되었어. 딸, 시집 가서는 절대로 방귀를 뀌어서는 안 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살아야 한다. 시집을 간 며느리는 방귀를 참느라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졌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며느리에게 물었어. 저 며느리야, 아이고 얼굴 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니? 저 그게 사실은요.
방귀를 못 껴서 그래. 어? 뭐라고? 방귀를 못 껴서 그래요. 방귀? 아유, 그 방귀를 참으면 쓰건디. 그러지 말고 방귀 그냥 시원하게 끼려 막아야. 응. 정말요? 아, 근데 제 방귀가 좀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저기 가마솥을 붙잡으시고요.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를 붙잡으시고 서방님은 아무거나 붙잡으세요. 며느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더니 엉덩이를 쭉 빼고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 며느리의 방귀바람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날아가고 시아버지는 가마솥과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 며느라, 그만! 어머님, 이제 시작인데. 어머님, 이게 제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아유, 애미야! 방귀 그만 껴! 어머님,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어찌나 세게 뛰어드는지 방귀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아유, 참았던 방귀를 끼니 이제 정말 시원하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안 되겠다.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겠어. 결국 방귀쟁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친정으로 향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배나무 밑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쉬고 있는 거야. 누가 저 배를 맛보게 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의 반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텐데 말이야.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 저 배 한 입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없겠어. 이 장사꾼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며 장사꾼에게 다시 물어봤어.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배 뭐라고요? 저 배를 먹게 해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반 갈라서 준다고 했슈. 정말이죠? 아유, 속구만 살았나. 아니, 근데 아가씨가 해볼 수 있겠슈? 뭐 택도 없게 생겼구만. 우리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거 한번 해보슈. 그럼 다들 물러나시고 꽉 잡으세요. 다들 한 걸음 물러났어. 며느리는 배나무에 대고 방귀를 뿡 뀌기 시작했지. 그러자 후두둑 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 배를 먹게 해드렸으니 저희는 보물의 반을 가져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시아버지에게 보물을 안겨드린 며느리는 흥이 난 시아버지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장사꾼에게 받은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 이 임금님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 바로 날마다 귀가 자라는 것이었어. 이상해. 귀가 점점 자라는 것 같단 말이야. 어느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큼 자라나게 되었지. 임금님은 귀를 감추며 말했어. 밖에 누구 있는가? 부르셨습니까, 임금님? 이 내 귀를 감출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모자를 만들어 오거라.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절대 말해선 안 된다. 함부로 말했다간 아주 큰 벌을 내릴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본 사람은 모자 만드는 할아버지뿐이었어.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귀가 자랄 때마다 새로운 모자를 만들었지. 임금님 납시오.
임금님은 훌륭하셔서 모자도 아주 큰 걸 쓰나 봐. 그러니까 모자가 아주 점점 커지네. 이야, 대단한 정말 분이셔. 아니 훌륭해서 그렇다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데 말이야. 아이고 왜야.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임금님 귀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오게 되어 모자를 만들다 웃고 밥을 먹다가 웃고 길을 가다가도 웃었지. 또 웃어? 아니 저 할아버지는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신다니까. 아 그러니까.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았던 나머지 결국 할아버지는 끙끙 앓게 되었어. 아우 말하고 싶어 미치겠다. 아우 말하고 싶어 죽겠다고. 할아버지는 뭔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벌떡 일어나 얼른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어. 여기에다가는 말해도 되겠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귀 완전 커. 내가 봤다. 임금님 귀 진짜 당나귀 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소리가 나는 거야. 결국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까지 듣게 되었지.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 당나귀 귀? 아니 그러면 그 큰 모자 속에 당나귀 귀가 숨어져 있었던 거야? 어머나 세상에.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되었어. 백성들이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모두 알아버렸어. 당장 대나무 숲을 베어버려! 임금의 명령으로 대나무 숲을 모두 베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가 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느 산초나무 밭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번엔 바람 소리에 사람 목소리가 섞여 산초밭에도 퍼지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그냥 포기해버렸지. 그리고 그렇게나 숨기던 커다란 당나귀 귀도 이제는 당당하게 내놓고 지내게 되었대.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에 게으른 거북이 살고 있었어. 거북은 원래 등껍질이 없는 홀쭉한 모습이었지. 오늘따라 집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사슴아!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니? 어디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지. 너도 늦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을걸? 가버렸네. 도대체 무슨 잔치가 있다는 거지? 그때였어. 멀리서 예쁘게 단장한 토끼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안녕 토끼야. 혹시 너도 잔치에 가는 길이니? 그럼. 그런데 거북이 너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설마 오늘이 산신령님의 생신인 걸 잊어버린 거야? 뭐? 산신령님의 생신이 오늘이라고? 맞아. 어떡하지? 나 까먹었었어.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먼저 갈게. 알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서둘러도 내 걸음으로는 늦을 텐데. 졸리기도 하고.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이네. 결국 게으른 거북은 잔치에 가지 않고 잠을 더 자기로 했어. 한편 숲속에서는 산신령님의 생일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지. 산신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물들과 숲을 잘 보살펴주세요. 이렇게 모두 내 생일을 축하해주다니 참으로 고맙구만.
아, 그런데 왜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게 고자질을 하는 것만 같아 동물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 산신령은 다음날 거북을 언덕마루로 불렀어. 어제 내 생일 잔치에 거북이 네가 보이지 않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신령님, 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잔치에 오지 않았지? 저 실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야? 아니 겨우 잠을 자느라 내가 초대한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게냐? 죄송해요, 산신령님. 용서해 주세요. 에휴, 고작 내 생일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를 나무랄 수야 없지. 오히려 내게 상을 하나 내릴까 한다. 네? 상을 주신다고요? 그래, 거북이 너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니 어디서든 머무를 수 있도록 집을 짊어지고 다니게 해주마.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산신령님. 거북이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이미 무겁고 딱딱한 집이 등에 내려앉은 후였어. 그리하여 게으른 거북이는 평생 동안 등에 집을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 총각은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부잣집에서 머슴일을 하며 살았지. 여기가 아직도 더럽잖아. 들어! 여기도 싹 다 청소해! 부잣집 영감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해서 총각을 계속 몇 년째 부려먹기만 했어. 하지만 영감의 딸은 마음이 착해 아버지 몰래 총각을 챙겨주곤 했지. 온종일 굶었는데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총각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이상하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여기가 어디지? 해 지기 전엔 들어가야 될 텐데. 길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총각은 토끼 2마리가 다투는 것을 보았어.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라니까. 이리 줘. 총각은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 토끼들아, 무슨 일로 다투고 있니? 산신령님이 상으로 주신 이 조끼를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니에요. 산신령님이 저에게 주신 거라고요. 총각이 말려보라고 했지만 토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 그때 주먹밥이 있었지. 총각은 아가씨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며 말했어. 토끼들아, 배 많이 고프지? 우선 이 주먹밥부터 먹으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다투느라 배가 몹시 고팠던 토끼들의 얼굴에 회색이 돌았어.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은 토끼들은 배가 불러서인지 어느새 마음이 눈 녹듯 풀어졌지. 너와 함께해서 받은 상이니까 자, 너가 먼저 입어봐. 아니야. 아까는 내가 더 미안했어. 네가 먼저 입어. 자, 그럼 너희가 화해했으니 난 이만 가봐야겠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렴. 그러자 토끼들이 조끼를 내밀며 말했어. 도련님, 이 조끼를 가져가세요. 뭐? 아니야. 아니야. 이 조끼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끼예요. 단추를 모두 잠그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반대로 단추를 하나씩 풀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상으로 받은 조끼를 내가 갖다니 그건 안 돼. 에이, 조끼가 있으면 또 다툴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대신에 꼭 필요할 때만 입으셔야 돼요. 총각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토끼들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 그래, 고맙다. 그럼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마.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총각은 조끼를 입고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갔어. 내가 날고 있잖아.
부잣집 영감은 마당에 내려온 총각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네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게냐? 총각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영감에게 이야기했어. 그래? 그럼 비싼 값을 치러줄 테니 그 조끼를 내게 팔아라. 그건 안 됩니다, 영감님.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집도 주고 내 막내딸과 결혼도 시켜주마. 그래도 안 됩니다, 영감님. 뭐? 에이! 이 조끼는 이제 내 거다. 총각에게 조끼를 빼앗아 입은 영감은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영감의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지. 잠깐만요! 영감님! 총각이 말렸지만 영감은 단추를 모두 채웠어.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다고! 아버지! 아버지! 부잣집 영감은 하늘 높이 높이 떠올라 점점 멀어졌어. 이제 다시 내려가 볼까? 하지만 땅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듣지 못한 영감은 다시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 아이고 이걸 어쩐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총각과 딸은 행여나 영감이 돌아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님은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며 땅에 내려오지 못했대. 옛날 어느 산속에 산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그때 산속을 지나가던 소금 장수가 호랑이 눈에 띄었어. 사람이잖아. 이게 웬 떡이람? 호랑이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앞에 떡하니 입을 벌렸고, 소금 장수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어. 동굴 참 크네? 저건 뭐지? 맛있어. 간이 딱 되었군. 여기가 어디지? 꼭 축축한 게 짐승 뱃속 같기도 하고. 설마 산처럼 큰 호랑이가 있다더니 내가 잡아먹힌 건가? 그때 지진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왔지. 이봐요, 괜찮아요? 나는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인데 그쪽은 누구요? 아, 나는 이 숯을 파는 숯 장수인데 여기가 어디요? 여긴 아마 호랑이 뱃속인 것 같아요. 그때 또다시 지진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왔어. 이봐요, 괜찮아요? 그쪽은 누구요? 각종 농기구를 파는 대장장인데 도대체 여긴 어디요? 소금 장수와 숯 장수 그리고 대장장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세 사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 배고파. 저 그런데 먹을 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잠깐, 여기가 호랑이 뱃속이면 이게 다 고기 아니에요? 고기는 고기지. 호랑이 고기. 호랑이 고기? 그럼 고기는 생긴 거네요. 그때 대장장이는 낫을 꺼내들고 호랑이 뱃속을 조금 잘라냈어. 그리고 숯 장수는 숯을 꺼내 불을 붙였고, 소금 장수는 호랑이 고기에 소금을 쳐 간을 했지.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배탈이 난다. 아파. 맛있어. 내 살다 호랑이 고기를 다 먹어보네요. 우리 조금 더 우려서 먹어볼까요? 세 사람은
호랑이 고기를 실컷 먹고 배가 불러 잠이 들었어. 그리고 호랑이를 배탈이 났고 배가 너무 아파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다 삼켰던 세 사람을 토해냈어. 탈출했다! 우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맛있는 것도 먹었고 호랑이 뱃속 구경도 했으니 얼른 도망갑시다. 세 사람은 호랑이를 피해 재빠르게 달아났고 지친 호랑이는 그 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아무거나 잡아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여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 평강공주는 어릴 때 아주 못 말리는 울보여서 한 번 울음이 터지면 쉽게 멈추지 않았지. 아가야, 이제 밤이 늦었어요. 그만 울어요. 뚝! 이걸 어쩜 좋다. 아가,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바보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렇지. 공주 너도 바보온달 알지? 이 고구려 최고로 소문난 바보온달 말이야. 너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울보공주 바보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렇고 말고. 그날 이후 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나타나서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했더니 신기하게도 평강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평강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우리 딸이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여봐라! 평강공주를 데려오거라! 부르셨습니까, 아바마마? 네, 너를 부른 것은 이제 너가 시집갈 때가 돼서이다. 어디 괜찮은 집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꾸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 바보온달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아이, 평강아, 그것은 네가 울 때마다 너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신랑감은 바보온달이라고. 아이, 그거는 임금은 장난삼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말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네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구려의 왕께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대로 바보온달과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다! 고얀 것! 아바마마! 궁에서 나온 평강은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온달을 찾아다녔어. 그리곤 온달의 집에 도착했지. 드디어 찾았다. 거기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거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여기가 온달님네 집 맞나요? 맞는데 내 아들은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아가씨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구려. 아니, 손이 이렇게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걸 보니 분명히 귀한 집 사람일 터. 아니, 이렇게 귀한 집 사람이 우리 아들은 무슨 일로?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결혼?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온달아! 온달님? 우와, 아름답다. 아니, 이게 아니지? 누구세요? 제 이름은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결혼? 네 놈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구나. 어서 썩 꺼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찌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나같이 못생긴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저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평강공주는 온달과 어머니에게 그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그럼 정말 당신이 그 평강공주란 말이오? 네, 그럼요.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 온달님,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싫긴요. 근데 다만 제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에이, 결혼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후 평강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장신구를 팔아 부족한 살림살이를 꾸렸고 온달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자, 온달님, 이제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를 황 하늘 쳐 따지 거물 화누르 황.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이 나라 최고의 장군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색시야,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꼭 세아가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 아가야, 이렇게 미천한 집에 시집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온달은 학문과 무예, 말타기에 내진하였어. 우리 온달님 그리고 드디어 온달은 무술대회에도 나가게 되었지. 서방님, 고맙소. 서방님, 드디어 오늘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내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하리다. 네, 꼭 우승하시어 예전에 바보 온달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무술대회에 출전한 온달은 막강한 군병사들을 단번에 물리치곤 마침내 우승하였어. 이때 그를 눈여겨보던 임금은 온달에게 다가가 물었지. 아주 놀라운 검술 실력을 지녔구만.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전 온달이라 하옵니다. 응? 온달? 아니, 그 아주 오래전부터 놀림을 받았던 온달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딸 평강이는? 평강공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평강공주 덕분이옵니다. 과연 내 딸, 내 사위로구나. 내 사위야. 현명한 평강공주 덕에 바보라 놀림받던 온달은 장군이 되어 외적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훌륭한 영웅이 되었대.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서동은 여느 날처럼 말을 캐던 중 숲을 사이로 도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야, 내가 아까 문지기 안에 들었는데 오늘 선화공주가 마을로 혼자 내려왔대. 뭐? 선화공주? 아니, 그 아름답다고 소문이 파단 선화공주? 그렇다니까. 선화공주를 인질로 잡고 임금한테 협박하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구만. 그럼 얼른 가야지. 내가 선화공주를 데려올 테니까 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가자. 뭐? 공주님을 인질로? 안 돼. 내가 구해줘야겠어. 서동은 도적들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 곧 마을에 도착했어. 선화공주를 처음 본 서동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런데 그때 도적들이 선화공주에게 다가갔어. 순순히 오신다면 크게 다치진 않을 거요. 제가 왜 따라가야 되죠? 더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를 지른다 한들 오늘은 공주님 혼자일 뿐. 얼른 일리 오시오! 이거 놔요! 이거 놓으란 말이다! 잠깐! 그 손 놓지 못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도적들과 싸웠어. 서동에게 진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갔지. 저런 나쁜 녀석들. 저 괜찮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긴 여인 혼자서 다니기엔 위험하옵니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제가 전해야 할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공주님이 당하는 걸 보고 그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러면 이름이라도. 서동이라고 하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만 서동은 온종일 공주님 생각뿐이었어. 선화공주님을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선화공주님과 사귈 수만 있다면. 선화공주님이랑 오라버니랑 사겨요? 저 그게 형이 선화공주랑 사귄다고요? 대박! 선화공주랑 서동 형이 사귄대요! 둘이 사귄대요! 얘들아! 서동 형이랑 선화공주랑 사귄대요! 사귄대요! 알레리 알레리! 선화공주랑 사귄대요!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서 내 마음이 공주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얘들아! 너네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면 내가 맛있는 말을 선물로 주마. 그렇게 아이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이 소식은 곧바로 궁에도 들어갔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백제인인 서동과 우리 선화공주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여봐라! 선화공주를 당장 들러와라! 부르셨으니까 아바마마? 공주,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백제 청령과 사귄다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네? 그건...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내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 엄히 벌할 것이야. 아버지 사실은... 어서 대답해보거라. 그것이 정녕 사실이더냐?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버진 그 사람의 목을 칠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뭐라? 그자는 제가 위험이 처했을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신라의 공주라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말 착한 자입니다. 필요 없다! 어찌 신라의 공주가 백제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냐? 여봐라! 어서 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거라! 아바마마! 선화공주는 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금덩이를 가지고는 궁궐에서 쫓겨났어. 한참을 울고 있는 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 공주님 죄송해요. 전 단지 공주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서동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주님이 그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주님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서동... 저와 함께 백제로 가요. 제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공주는 이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동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무척이나 기뻤어. 그렇게 선화공주와 서동은 함께 백제로 가는 언덕을 넘고 있었지. 공주, 이제 곧 도착하니 조금만 힘내시오. 그런데 아까부터 그 돗자리에 든 건 무엇이옵니까? 이거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챙겨준 황금이에요. 이건 매우 귀한 거라서 이걸 팔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매우 귀한 것이라고요?
아니 이거라면은 저희 배째 산 중턱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 귀한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얼른 가시지요. 서동은 공주와 황금이 있는 곳으로 갔어. 그곳엔 정말 산처럼 황금이 쌓여 있었지. 말을 캐다 이걸 발견하여 하나 둘 쌓다 보니 이렇게나 많이 쌓였지 뭡니까? 이건 더없이 귀한 보물이옵니다. 서동님, 제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공주의 말대로 절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절반은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 그러자 임금은 둘의 혼인을 허락하였고 백성들은 서동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였지.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아유 진짜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빈둥거리기만 할 거예요? 어우 꼴보기 싫어 진짜. 아니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어우, 거참 그놈의 잔소리. 내 더는 듣기 싫어서 못 살겠네. 내가 나가서 소 한 마리라도 구해올 테니 거 두고 보시오. 게으름뱅이는 방으로 들어가 배 두 피를 꺼내 들고 횡하니 집을 나왔어. 어슬렁 뒷산에 올라섰는데 낯선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어이, 영감. 무얼 그리 만드시오? 보면 모르겠나? 이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지. 이 소머리 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소머리 탈을 일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우.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 영감, 그 소머리탈 내가 한번 써보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소머리탈을 얼른 건네주었어. 게으름뱅이가 냉큼 받아 머리에 쑥 뒤집어 쓰자 정말 소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뭐야? 갑자기 내 얼굴에 웬뿔? 영감! 아니 이게 뭐야 영감! 어서 이걸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암만 소리를 질러도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올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의 목에 밧줄을 걸었어. 이놈의 소야 얼른 가자.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한 농부에게 싼 값에 팔았어.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소를 판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조심히 말했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오. 그날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쟁기지고 밭 깔고 달구지 끌고 집 나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어쩌다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나. 게으름뱅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음메 소리만 났어. 일을 하던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진작에 내가 열심히 일했었으면. 그때 불현듯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물을 뜯어먹었어.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물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잖아.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요? 여기 있던 소는 어디 가고? 내가 바로 아까 그 소라오 소.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 이상하게도 마을 뒷산을 지나는데 오두막도 할아버지도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들고 왔던 배 두 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없어? 산에서 내려온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 여보,
내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슈? 다시는 게으름뱅이라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절대 집 나가지 마슈. 알겠죠? 아니에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소. 앞으로는 내가 부지런해지겠소. 두고 보시오. 게으름뱅이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어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대. 짠! 친구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게으른 친구들 없겠죠? 그렇다면 부지런히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 얼른 눌러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